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 이유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인력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다면? 현재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쟁이 시작될 경우 제3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토, 네이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알아야 합니다. 나토란 냉전 초기 1949년 미국이 소련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만든 군사동맹입니다. 이 연합에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나토에 가입하여 친러시아 성행을 벌이고 친서방으로 편입하려고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두고 지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에 속해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이름이 키예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과 러시아 국민들은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출혈을 벌이고 친서방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거슬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를 잇는 옛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죠. 우크라이나는 또한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꼭 거쳐야만 했습니다. 나토는 2008년 우크라이나를 받아준다고 약속했는데요. 정확한 가입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철회할 것, 그리고 나토는 더 이상 동쪽으로 진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의 입장은 나토가 동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고 나토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의견 차이가 팽팽한 상황입니다. 소련이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1955년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입니다.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시대가 지속되다가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독일의 통일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동서독,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이 모여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그에 따라 군사동맹 WTO도 해체되었습니다. 그때 가입했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로 다 편입해버리고 맙니다.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시작으로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23국과 더불어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도 나토에 가입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커진 나토의 가입국은 현재 30개국이라고 합니다. 이 31번째로 가입하길 원하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이것을 푸틴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겠다는 나라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 소련의 패권을 꿈꾸는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삼킨 이력이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를 통한 해양 진출이 가능하다고 하죠.
푸틴이 이를 두고 계속 노려왔는데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받았던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강대국에게 불이익을 당하기 싫었던 우크라이나는 결국 핵포기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 경제적 지원 등을 국제적으로 약속받았지만 2014년 20년 만에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크림반도를 공격해버립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동쪽은 칠러, 서쪽은 발러 세력으로 견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2008년 우크라이나는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2013년 경제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손을 뻗은 세력은 EU와 IMF, 러시아였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칠러 성향이 강해 러시아와 손을 잡기로 했는데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유로마이딘 운동을 벌이고 야누코비치를 쫓아냅니다. 이제 유럽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서부 극우 세력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칠러 성향의 악쇼노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 크림 자치공화국의 총리가 되더니 크림반도를 주민 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넘겨버립니다. 크림반도 거주자 63%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이에 오바마가 푸틴에게 경고했지만 푸틴이 그런 경고에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이 아니죠. 결국 우크라이나 칠러파들도 독립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여 내전을 선포하게 되고 돈바스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14,000명이 사망, 150만 명이 넘는 전쟁 난민이 발생해버리니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휴전을 위해 민스크 협정을 체결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의 현재와 전쟁 발발 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는 현재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질려버려서 차라리 코미디언을 대통령에 앉혀버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직들은 이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의 연예계 동료들이 차지하고 있고 국방이나 외교 관련 보직에는 배우나 PD들이 차지하고 있어 내부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동쪽과 북쪽까지 배치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외교관이나 교민들에게 모두 빠져나오라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느냐 마느냐는 의견이 아직 분분한 상황입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맞닥뜨릴 경우에는 정말로 제3차 세계대전 혹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만 불도저 같은 푸틴이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2022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월 중후반대로 예상이 되며 우크라이나 동부군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미국은 아주 난감한 상황인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긴 하지만 제재를 할 경우 러시아가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게 된다면 보통 큰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훈련에 돌입했으며 중국까지 개입할 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밀접하게 엮여있는 한국도 이 전쟁에서 묵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을 더해가면서 사태의 핵심 당사자들인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 대사관 인력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대사관 인력의 가족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했었고 어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떠나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직 대사관을 폐쇄하거나 대사관 인력을 모두 철수하는 조치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트위터에 국무부가 긴급한 임무가 없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온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또는 제3국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외교공관을 최적화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대사관 인력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미 자국민 또는 대사관 인력 철수를 발표한 나라들은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호주, 라트비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쿠웨이트, 이스라엘 등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난다면 결국 핵심 참전국이 될 미국과 러시아의 대사관 인력 철수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설마 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위기를 잘 넘기고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을 감안하면 2월도 무사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전쟁 개전 일자까지 보도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사실상 태길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동계올림픽 기간 중인 2월 1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고 현지 거주 자국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정보를 근거로 날짜를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기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위기를 고조시키며 우크라이나는 결코 네이토에게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전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1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긴장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이는 미국, EU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다면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미국, EU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면적으로 상대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네이토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에 방어에 나설 의무도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세력에 붙들어 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선을 확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대전을 거론하며 러시아에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무기 지원 등 간접적인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유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국가별로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대응을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지역은 서유럽 세력이 쉽게 범접하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으며 실제 침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최단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공습, 침공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무력화하고 거점을 확보한 후 서방 세력과 협상을 벌여 철군을 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국 땅으로 병합하는 것은 러시아로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며 확실한 영향권에 묶어두는 것으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이 친서방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목적도 클 것입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이런 행동이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도발을 하는 계기,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오히려 더 우려가 됩니다. 중국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국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국제 문제입니다.